자,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요,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자, 그 집합 속에 있는 원소들이 집합 A의 원소인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요, A라는 집합에 AB를 원소로, A라는 집합이 AB를 원소로 갖고요. 자, 그리고 B라는 집합이 만약에 ABC를 원소로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 A 집합에 있는 AB라는 원소는 B라는 집합에 이렇게 다 들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 들어있을 때, 자, 우리가 이 A 집합을 B 집합에 뭐라고 하느냐면,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A는 B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자, B는 A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쉬운 표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부분 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원소가 집합에 어떤 원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원소가 그 집합에 있는 원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원소 기호를 써서 나타냈죠? 원소 기호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A는 A 집합에 있기 때문에 원소 기호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A 집합을 기준으로 본다면 C라는 원소는 A 집합에 없어요. 자, 그러면 원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집합도 여러분들, 자,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부분 집합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자, 그 기호가 바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지금 집합 A는 어때요? 자,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자, 순서 바꾸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대신 방향만 포함하는 집합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C라는 이런 집합이 있었는데, 만약에 원소가 A, C, D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 C는, B 집합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될 수 없죠. 자, 누구 때문에? 이 D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C는 B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분 집합이 무엇인가?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로구나 하는 거로 여러분들, 개념이로구나 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집합에서는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여러분들 부분 집합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이 바로 뭐냐면요, 앞에서 이미 우리가 배웠던 공집합이 있잖아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된다. 즉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여기에 원소가 A, B, C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을 한번 더 써볼까요? 자, A, B, C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A 집합이 있고 여기 A 집합이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원소들이 이 집합, A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긴 하니까 A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자, 요렇게 약속을 하고, 자, 출발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의 성질 두 가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원소가 두 개가 있는, 그런 집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한번 일일이 한번 다 써볼까요? 자,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공집합은 무조건 써야 될 거예요. 그죠?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자,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부분집합이 또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 A집합에 속할 수 있는 집합을 생각해보면 A만 원소로 갖는 집합이 만약에 있다면 얘는 여기에 포함되니까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분집합 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B만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집합도 A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내용이 있었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A와 B를 원소로 갖는 집합도 A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요, 자, A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필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흐름에 답하여라. 두 집합 A는요, 자, 1, 2, 3을 원소로 갖고, B집합은 1, 2, 3, 4, 5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자, 포함 관계를 나타내어라. A집합의 모든 원소가 B집합에 들어있으니까요, A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C집합은 3, 5, 7인데, 자, D집합은 5, 7, 9, 1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이라는 원소가 D집합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C는 D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포함 관계를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밑으로 가서요. 여러분들 기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호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 기호와 이 기호가 있었는데, 자, 이 기호는 원소 기호였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였죠? 자, 그러면 원소 기호는 언제 쓰느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부분집합 기호는 언제 쓰느냐?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A라는 집합은 7, 9, 11이라는 원소로 되어 있는데요. 자, 7과 A집합 사이에 관계를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7은 A집합의 원소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소 기호로 표시해 주면 되고요. 자, 1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11은 A집합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1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관계를, 자, 한번 나타내 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서로 같은 집합이 나옵니다, 이제. 자, 서로 같은 집합. 자, 두 집합 A, B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 자,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A라는 집합에 여러분들, 자, A, B, C라는 원소가 들어있고요. 자, B라는 집합에 만약에, 자, B, C, A라는 원소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와 여기 있는 원소는 순서만 다르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하고, 어떻게 표시한다? 요렇게, 자, A와 B는 같다. 요렇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포함 관계로 따져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B도 또 어때요? A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서로 이렇게, 자,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을 때, 자, 이 두 집합은 서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집합 A와 B가 서로 같지 않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자, 같지 않다는 표시를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A집합은 1, 2, 3, 6이고요. 자, B집합은 X는 6의 양의 약수래요. 6의 양의 약수면 1, 2, 3, 6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1, 2, 3, 6이면은 원소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되니까 이렇게, 자, 표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은요. 자, 진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진부분 집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에 나오네요. 두 번째 표현이 오히려 좀 쉽네요, 여러분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인데요. 즉, A가 B에 포함되는데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포함이 되고 똑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집합 A를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A집합은 어때요? 자, B집합에, A집합은 B집합에, 자, 부분집합이죠? 자, 그런데 A하고 B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이 A집합을 B집합에 뭐라고 한다?
진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진짜 부분 집합이다. 이게 우리가 원소가 여러분들 똑같으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집합도 포함된다고 하긴 하죠. 그런데 이건 뭔가 진짜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진짜 포함되는 애들만 따로 떼서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여러분들 자,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A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구해보면은요.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공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B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A, B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집합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부분 집합들은요. 자,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4개까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조금 애매한 애가 누구였냐면 얘였어요. 얘는 여기에 부분 집합이지만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얘 부분 집합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빼고 생각하면 얘들은 어때요? 얘들의 진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포함되죠? 일방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오늘의, 자, 마지막 개념인데요. 마지막 개념. 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2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에요. 자, 원소가 A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에 자, 원소가 2개 있을 때. C라는 집합에 원소가 3개 있을 때. 자, 부분 집합들이 각각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면 여러분들, 자, 부분 집합,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구해 볼게요.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공집합 써줘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얘는 원소가 하나, A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얘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죠? 또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그러면 요 A의 부분 집합은 몇 개?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개입니다. 자, 그리고 B집합을 보면은요, 자, 원소가 2개였을 때, 이거는 선생님이 2번이나 해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부분집합, 요렇게 구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4개입니다, 4개. 자, 요거는 4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요렇게 쓸 수 있겠죠. A만, B만, C만, 이렇게 있는 경우. 자, 그러면은, 자, 원소를 2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A, B만, 그 다음에 A, C만, 그 다음에 B, C만.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부분집합을 구할 때 규칙을 이렇게 정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원소가 없는 경우, 원소가 하나씩만 있는 경우, 원소가 2개씩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원소가,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됩니다. 8개. 8개가 되면은 8이에요. 자, 그런데 2, 4, 8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얘를 거듭제곱을 써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는 2의 1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고요. 4는 2의 2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은 2의 3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 찾았습니까? 일단은 2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지수에 들어가는 숫자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2의 n제곱인데, 그 n이 바로 뭐냐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면요, 이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게 마지막에 하나씩은 꼭 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씩은 꼭 있죠. 그러면 진부분집합을 우리가 구하려면은, 자, 진짜 일방적으로 포함되는 진부분집합을 구하려면은 자기와 똑같은 거 하나만 빼면 되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1만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원소가 A, B, C 3개네요. 자,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원소가 3개니까 2의 세제곱 8이 되고요.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세제곱에서 하나 빼니까 7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첫날인데 내용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또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6번 들어갈게요. 자, 오늘 마지막 내용. 자,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설명이 장황하게, 자, 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실제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경우. 요 3가지 경우를요, 선생님이 요 5개의 원소, 2, 4, 6, 7, 8, 요 5개의 원소, 즉 집합 A를 가지고 아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속속속 다 담아놨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원소가요, A집합은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2의 5제곱 해가지고 32가 돼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총 3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아주 특별한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번. 원소 이사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여러분들 반드시 포함하랍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 부분집합,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부분집합 속에는요, 이사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잖아요.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나머지 6, 7, 8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6, 7, 8만을 가지고 만들면 그러니까 2, 4를 빼고 하는 거죠. 자, 5개. 원소가 5개인데 그 중에 2, 4를 빼고 원소 6, 7, 8. 원소 6, 7, 8. 자,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8개가 가능할 거예요. 그죠? 이 8개의 6, 7, 8로 이루어진 8개의 부분집합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사를 다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원소 이사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원소들 2개를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8개의 부분집합에다가 이사를 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뭐라고 했느냐면요. 원소 2는 반드시 포함하고, 반드시 포함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원소 4, 6은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포함하지 않아야 되면 진짜 빼야죠. 포함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면 4와 6은 진짜 빼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자, 2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그거 빼줘야 됩니다. 그거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4와 6은 진짜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진짜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원소가 몇 개 남았냐면 7하고 8 2개가 남았죠? 자, 그러면 7하고 8 2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4개가 만들어지는데, 요렇게 만들어진 4개의 부분집합에, 자, 2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탁탁탁탁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여러분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요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 2개 간단하게 복습하고 들어가죠.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를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자, 일단 걔들을 빼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만들어.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걔들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2는 반드시 포함하고 4, 6은 포함하지 않는다? 반드시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뺍니다.
자, 그리고 4와 6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진짜 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든 집합에 나중에 그 나머지만을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에 마지막에 2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 요 개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관문. 자, 3번이에요. 원소 이사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적어도. 자, 그러면은요, 그 부분 집합 중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2만 포함하는 부분 집합, 그 다음에 4만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우리가 구하고요. 2사를 다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구하면 될 겁니다. 물론 이거는 구할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몇 가지 경우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느냐면 세 가지 경우로 조사해야 돼요. 2만 포함하는 경우, 4만 포함하는 경우, 2사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구한 다음에 그 세 가지 경우를 더해주면 되는데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를 구해요, 그냥. 그러면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2와 4가 하나도 없는 애들을 구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요. 반대인 경우예요. 원소 이사 중 적어도 한 개가 포함된다. 이거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요. 이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사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이사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아주 지능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사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요, 자, 진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진짜 빼주게 되면은 5 빼기, 자, 2가 되기 때문에, 자, 32에서 2의 세제곱은 8이죠. 8을 빼주게 되면은 2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